도형의 이동 파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니까 네 가지겠다. 일단 그 이동을 하는 대상이 도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도형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도형은 점이라는 게 있고, 우리 점으로 옮기지. 그다음에 진짜 도형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 그러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니네가 배웠던 것 중에 직선, 또 원 배웠잖아. 또 포물선. 이렇게 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애들 모여 있잖아. 직선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점이 드글드글드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도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들은 식이 있잖아.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걸.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번 단원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근데 점은 간편하잖아. 딸랑 한 개인데 뭐. 그치? 그러니까 얘는 혼자 딸랑 한 개일 뿐인 거고 이 도형은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점들이 드글드글 모여가지고 이렇게 점들이 모여면은 이제 포물선이 되고 뭐 이렇게.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동 방식은 또 두 가지를 해볼게. 이동 방식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평행 이동이란 게 있고 대칭 이동이란 게 있어. 평행 이동은 이렇게 옆으로 밀고 위로 밀고 좌우 위아래 이렇게 미는 게 평행 이동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 방식 있지. 괄호 방향으로 밀고 하는 거를 X축 방향으로라고 얘기하지. X축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숫자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지. 그래서 X축 방향은 괄호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위아래 방향은 세로 방향을 말해. 그러니까 Y축 방향. 요 방향으로 옮기는 걸 우리가 평행 이동한다라고 말해. 대칭 이동은 그 우리 초5 때 배웠던 그 선대칭, 점대칭 도형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데칼코마니 하는 거지. 요렇게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반전시키는 거야. 어떤 기준선에 의해서 뭐 요런 그림 있다고 쳐봐. 그럼 반전된 요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반전된 거 잘 그려볼게.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대칭인 거지. 이 선에 대해서 왼쪽 그림에다가 물감 묻혀서 딱 이 선에 대해 딱 접으면은 여기 딱 물감 묻겠지. 요런 게 대칭 이동을 했다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물감 묻힌 얘가 여기 딱 이동되면서 이 물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동된 게 맞지. 그치? 이게 대칭 이동이야. 지금은 선에 대해 대칭시킨 거고 점대칭 도형도 있어. 우리 초보 때 배웠던 점대칭 도형 있잖아. 이 점에 대해 대칭시키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칭시키잖아. 이렇게 대칭 점까지 연결해서 그 길이만큼 추가로 더 가. 그다음 길이 같도록 하는 그 점이 대응한 점인 거고 요 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장해서 그어서 그지? 여기 길이 같도록 이 길이 같도록 하는 요 점. 그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같도록 해가지고 연장해서 그어가지고 요 점. 대응점 또 여기도 이렇게 볼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대응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정도 해서 길이 같도록 하는 요 점. 대응점 연결해 주면은 이 점에 대해 점대칭 도형이 완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는 원래 그래프인 거고 이 핑크색 라인 자체가 대칭 이동된 그 점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라고 한다면 대칭 이동된 그래프인 거고 대칭 이동된 도형인 거지. 이게 원래 도형인 거고 대칭 이동된 거지. 어디에 의해서? 요 점에 의하여 대칭 이동된 거지. 이 기준점이니까. 기준점. 그러니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는 그 이동 방식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거야. 평행이냐 대칭이냐? 둘 다 동시에 하기도 해.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겠지. 동시란 말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동을 시키는 그런 대상. 누구랑 누굴 시키느냐 그러면은 점을 시키기도 하고 도형을 시키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냐 그다음에 어떤 이동이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 가지로 표를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고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네,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를 나눌 수가 있고 대칭 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하는 방식이 똑같아. 근데 대신에 이제 대칭 이동은 기준 대칭 축이라고 하지 그 선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값이 달라져.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런 기준선이 중요해. y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어떤 방식을 기억해 주는 게 좋거든. 그럼 이제 평행이동하는 방식은 그 어떤 예시를 들어주면은 평행이동 예시를 가지고 연습한 다음에 올라와 볼게. 그 x축, y축이 있고 여기 어떤 점 1,3이라는 어떤 점이 있어. a란 점이지. 내가 이 a란 점, 즉 1,3을 평행이동 시켜. 어떻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시키면 어떤 점이 되겠느냐는 거야. x축 1만큼이니까 얘가 한 칸 이렇게 가겠지. 이 점이 됐겠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세로 방향으로 두 칸 내려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이게 2, 1. 하나 내려와서 여기를 갖고 치겠지. 결국 된 점은 요 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2,1인 걸 아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방금 해본 것처럼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좌표에 1을 더한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y좌표에 마이너스 1을 더한 거고. 너무 쉽죠? 아주 그냥 1대1 아주 직독직해죠? 아주 1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a, b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m 그냥 더해주면 되지. 너무 쉽지? 그러면 이렇게 좌표에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도형이 있어. 보통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거든. f, x, y는 0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했던 방식을 내가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대입하잖아. 평행이동 시키잖아. 얘가 뭐가 되냐면 요것도 예시를 가지고 보여줄게. 내가 y는 3x-1이라는 직선이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 그러면 그 x 자리 대신에 x하고 1을 쓸 건데 부호를 바꿔 써야 돼. x 자리 대신에 x 부호 바꿔서 빼기 1을 대입해 줘야 돼. 여기 y 자리 대신에는 y하고 빼기 2가 아니라 y 플러스 1을 바꿔 대입해 줘야 돼. y 플러스 1을. 이거 우리가 이제 도형의 어떤 변환 자국 같은 거거든. 얘들이 점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집합, 점들이 떼걸려 모여있는 집합이라서 걔네들을 움직이려면 식을 바꿔야 되는데 식을 바꾸는 건 점이랑 좀 달라. 그래서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일단 해주는 게 좋고 편하게.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링크를 붙여 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봐. 아니면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직접 물어봐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점과 도형은 평행이동 방식이 다르다. 점은 그냥 n만큼 평행이동했으면 더하고 n만큼 이동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부호를 바꾸어서 대입을 해야 된다. 대입을 해야 된다가 중요한 거야.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고 x 자리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해야 되는데 나머지 x랑 y 말고 나머지에 있는 어떤 상수항이나 개수들은 그대로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게 대입이지 진짜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자, 그러면 평행이동 시키는 거 똑같은데 식만 달리 해볼게. 식을 우리가 아는 2차 함수식으로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해보자. 그 a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했지? x자리에는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한다고 했지? 이렇게 되겠지?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x 빼기 1. 괄호 반드시 해주고. 요거지?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답을 할 때 여러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항을 주면은 마이너스 2지. 요런 식의 정리가 필요해.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고 한 번 더 정리해주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없애겠지. 요렇게까지 정리해줘야 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정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또 집중해야 될 게 y 대신에 뭐 대입한다? y 플러스 2. x 대신에 뭐 대입한다? x 빼기 1. 부호 바꿔 대입. x 대신에 x 빼기 1.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남은 애들. 그 x랑 y가 아닌 제곱이라던가 빼기 2라던가 빼기 1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붙여온다는 거. 요건 원래 대입의 기본적인 속성이야. 중1 때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인데 이게 조금 미흡한 친구들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틀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이 어떤 동해방 정식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 빼기 m을 대입한다고. y 대신에는 y 빼기 1을 대입해 주면 되지.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한글로 다시 한번 써줄게.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한다라는 사실이 엄청 중요해. 입으로 자꾸자꾸 되뇌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을 해봤으니까 대칭이동으로 가볼게.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x축 대칭 이동시키면 그때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볼까? x축 대칭이동 시켰어. 옆에다가 해보자. 그러면 이게 너무나 쉬워가지고 외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 x축이 여기 지금 방금 끈 게 x축이지. 그러니까 1,3이라는 점이 있어. a점이야. 여기 x축에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대로 여기 이 선에 대해서 그대로 접혀서 훅 해서 이렇게 딱 가서 붙겠지. 요즘에 가서 접히지 않을까? 여기에다 색깔 있는 물감 잔뜩 칠해놓고 여기 선에 대해 딱 접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가서 여기 점에 가서 붙지 않겠어? 그게 대칭이동이야.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얘랑 x좌표는 동일하지? 1이겠지? 근데 y좌표의 부호가 여기가 3이면 여기 마삼으로 달라지겠지? 그치? 이거 a 다시라고 이름 붙이고 x좌표는 1이고 y좌표 부호가 바뀌지? 들었지? x축에 대칭시키면은 x좌표는 그대로야. x축에 대칭시키면 x좌표는 그대로야. x축에 대칭시키면 누가 그대로야? x좌표는 변함이 없어. 누가 바뀌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거꾸로야. 그래서 얘가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쓸게.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 왜냐하면 지금은 점이잖아. 근데 도형도 그렇거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지. 내가 얘를 x축에 대칭시킬 수 있잖아. 그치? 상상이 안 가면 한 번만 그려볼까? 쟤는 y좌편이 3이니까 3 찍고 기울기 음수니까 음수 딱 그렸어. 근데 얘를 내가 x축 여기 대칭시키면은 자 물감 잔뜩 여기다 묻혀서 여기 선에 딱 접어. 그럼 어떤 식의 그래프가 되냐?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이해가? 요런 그래프의 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긴? x축에 대칭시켰으니까 누구의 부호 바꾼다?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그럼 식이 요래 되니까 우리는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맞춰줄 거야. 요거 요대로 답을 쓰면 안 되고 y 그 양변의 만수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식 예쁘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도형 역시나 축에 대하여 대칭도 시킬 수 있는데 방식이 똑같으므로 이거는 한 큐에 간다. 그럼 여러분 이걸로 확장해서 생각해주면은 이 점을 갖다가 y축, 요 점을 갖다가 y축에 대칭시킨다면 당연히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대칭시켜 이 점이 될 거 아니야. 누구의 부호가 바뀌겠어? x의 부호가 바뀌겠지. 다시 y축에 대칭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지 y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지. y 대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면 된다. 그 다음에 직선 중에 하나의 y는 x부터 해볼게. y는 x란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켜볼게. 이렇게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1이고 0,0치라는 직선이야. 근데 그 똑같은 a라는 점을 내가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뭐 이렇게 평행이동 되니까 요 점이 되지 않을까? 대칭시키면? 그치?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 이 선이. 이게 3이 1이지 않을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1이고 이게 3이니까. 그치? 이 사각형이나 요 사각형이나 합동이야. 3,1이 된다는 뜻이야.
어때? 1, 3, 3, 1. 우연일까? 아니야. 그러니까 y는 x 대칭시키면은 어떻게 되나? x랑 y가 바뀌는 거지. x와 y 값이 서로 바꾸면 돼. 그러면 점에서도 그렇지만 식에서도 그래. 여기 있는 직선 식 아까 했었잖아. 걔를 x축에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y는 x 대칭시켜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랑 y를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은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될 거고 양변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정리가 된 거지. 요런 애가 되는 거지. x랑 y랑 서로 바꾼다. y는 마이너스 x란 직선을 지키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주면 돼. 부호까지 같이 바꿔주면 돼. 써줄게.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뭐?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돼. 근데 또 5번이 약간 레어템이야. 4번까지가 주로 나와. 그 다음에 드디어 원점 대칭. 그 점대칭 도형은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그 180도를 돌려야 되거든. 아까 우리 선생님 점대칭 도형 그려본 적 있지.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거라고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대칭시킨다. 그러면은 이 대칭 점에 대해서 긋고 더 연결해서 더 끄어. 그래서 길이 같도록 하는 그 지점 찾아가지고 요게 요 지점에 대응하는 점인 거지. 이게 A면 A-가 대응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대칭의 기준점 있잖아. 요 점 있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80도 돌린 거야. 180도 회전시키는 게 원래 점대칭 도형이야. 180도 회전. 네, 들어보니까 갑자기 초 때 했던 그 어려움이 막 기억이 나지 않아? 막, 이거 되게 골치 아팠던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들지? 그래서 이제 어떤 도형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빨리 받아들여질 거야. 이런 모양이겠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나중에 상위권 문제로 올라가면은 중요해지긴 한데, 우리 중위권까지는 또 그 정도까지 문제는 괜찮아. 센스가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는 방법이 뭐냐?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이다라는 게 원래 그 정의긴 한데, 그 말인즉슨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를 동시에 하면 돼. 순서는 상관이 없어. 원래 우리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호를 바꿨어? y 보호 바꿨지. 그치?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였지. y축 대칭하면은 x의 보호를 바꿨지. 아니, 동시에 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둘 다 하는 거야. x축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게 원점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x 대신에는 뭐를?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는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해 주면 되지. 여기 여러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필기할 시간 잠깐 주고 여러분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제 말고 여기 표와 제목 정도만 필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잠깐 멈추고 필기하시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영상을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알고 점의 평행 이동. 뭐 그림에서 차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A에서 B로 두수만에 옮기려면 두수만에 옮긴다. 한 수를 둘 때는 선을 따라 한 방향으로 어느 날만큼 될 수 있다. 두수만에 옮긴다는 건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가면 된다. 이 자체가 한 수인 거지. 그러니까 한 수. 한 수, 한 수.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또는 위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순서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이런 게 평행 이동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 점 P, X, 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X, Y라는 점이 이런 점이 된다. 그러니까 더해진다라는 거. 점의 평행 이동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요거는 여러분 잘 알 수 있고, 도형의 이동에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은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는영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야. 는영 다 싹 다 싸그리 왼쪽으로 이항을 싹 해가지고 는영 만들어주면 는영 왼쪽이 그 x랑 y가 들어간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들었어? 는영 여기 보고 있지? 왼쪽이 x랑 y가 포함된 식이라서 fx, y로 쓰는 거야. 이 식을 다시 한번 또 해석해주면 요 의미는 x랑 y가 포함된 식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먹잖아요. fx 는영 그러면 뭐 어떤 뜻이야? x가 포함된 식 는영인 거니까 뭐 이런 것도 말이 되는 거지. 그치? y는 fx 그럼 어떻게? y는 하고 x가 포함된 식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거 하나의 예제인 거고 이거는 그거를 상징하는 어떤 표현인 거지. 근데 f 이제 새로 등장한 이런 거잖아. fx, y 그러면은 뭐라고? x랑 y가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식인 거야. 응? 그다음 는영 있으면 나도 는영 쓰는 거고. 응. 그래서 도형은 보통 이런 꼴로 나타내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fx, y는 0꼴인데 이 아이를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요런 원리에 의해서 된대. 이게 아까 쌤이 너네 원리가 궁금하면 물어봐. 왜? 점이랑 달라. 왜? 점은 하나지만 도형은 점들이 드글드글 되게 많은 집단이거든. 그러니까 옮기는 방식이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물어봐 라고 했던 과정이 여기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를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 난 좀 어렵다 라고 하신 분들은 결과적인 것을 기억해도 괜찮아. fx, y는 0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였지?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했더니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니까 부호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이렇게 정리해놨지? 자, 그러면 도형이지 얘도 x축으로 3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 x 빼기 3을 대입해야지. 이렇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해?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지. 그치? 다 했지? 끝난 거야? 다 평이도 한 거야? 얘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니까 x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1을 대입해야지. y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y 대신에 뭐 대입해? y 빼기 4를 대입해야지. 자, 대입 끝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대입이 끝나면 남은 애들 있잖아.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 상수는 그대로 붙여주시라고 했지? 그대로 붙여주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돼. 괄, 호 이렇게. 이해 갔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똑같아야 돼. 이거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건드는 건 여기만 건드려야 돼. 얘가 이게 됐고 얘가 이게 됐고만 건드려야 되고 나머지 붙어있는 거 똑같아야 되니까 식을 써주면은 요래 되고 마이너스 4y 플러스 16 마이너스 1은 0, 0이고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여기는 패스. 자, 어느 캠핑장을 좌표평면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균했더니 이게 되었다라고 했어. 우리가 잘 보려면 이 아이를 일단은 표준적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일 거지? y는 빼기 2의 제곱이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평균 나타내는 거가 이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서 빠르게 해주면은 어디 보자. 1, 4니까 양변에 2를 더했어 했구나. 그러네. 그러면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이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이지? 6,4였던 거지. 반지름은 얼마지? 루트 2였던 거지. 얘 중심 좌표는 몇 콤마 몇이지? 1,2지. 반지름은 루트 2지. 그럼 평행이동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로 바로 해석할 수 있지. 다이렉트로. 6에서 1이 됐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거지. 그지? 점이니까 이거는. 4가 2가 됐다는 건 y축으로 얼만큼 평이동했다? 마이너스 2만큼인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만큼. a가 얼만지, 지금 b가 얼만지 보이지? 그지? 자, 여기는 뭐 천천히 읽어보고 해보시고 선생님 이걸 먼저 접근할 수는 없어. 생각을 넓히려면 여러분들이 시도해보는 수밖에. 뻔히 틀에 박혀있는 문제들을 뭐 다루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거지. 뻔히 틀에 박혀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참 이건 걸 하면 좋겠지만 컴퓨터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 코딩도 있고 참 재밌어. 대칭이동 관련된 생각 넓히기고 점 A와 X축에 대해 대칭인 점 X축에 대해 대칭인 점이니까 오 여기다. 그치? 표시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Y축 대칭인 점 Y축 있고 여기 있지?
뭐 이런 건 그냥 수학이 아닌 것 같아.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거는 x축, y축 대칭 동시에 하라고 했지. 그럼 얘를 x축 대칭했다가 2r 다시 y축 대칭시키면 2r가 되겠구나. 여기 이 부분. 그지? 그 다음에 2번도 잘 대답을 하시고 대칭 이동은 지금 x축 대칭시킨 거 보니까 점 P가 y 보고 바뀌었지. x축 대칭시키면 y 보고 바뀌어. y축 대칭시키니까 x 보고 바뀌어. 원점 칭하니까 둘 다 바뀌어. 지금 여기 표현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샬라샬라샬라샬라 했는데 이게 다 뭐냐?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되는지 결론적으로 보면은 y, x 뭐 한 거야? 봐봐. x가 y가 됐고 y가 x가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보시고 난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과만 받아들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근데 도형도 똑같다는 거. 도형의 대칭이동 똑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결과로부터 라고 했는데 이 x가 어떻고 y가 어떻고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점 자체 맞으면은 P랑 P 다시랑 X좌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X랑 X 다시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근데 Y랑 Y 다시는 똑같지는 않아. Y는 Y 다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한다라고 했잖아. X 자리에 X 다시랑 대입한 거야, 지금. X가 X 다시라고 하니까. Y,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Y 다시를 대입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식이 요래된다. 라는 뜻인 거고 이거 어려운 사람이 꽤 있더라고. 여기 생각부터 여기도 꼭 하시고요.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이거 너네가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fx, y는 0. 이게 뭐라고? x, y가 둘 다 들어간 식. 근데 얘가 y축에 대칭시키면 누구의 보고 바뀌어? 봐. x의 보고가 바뀌어 대입됐잖아. 요거 어떤 표현인 거야.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었잖아. 그치? y는 대칭시키면 x랑 y 자리 바뀌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칭이동은 이렇게 된다라고도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원의 방정식 구하라. x축 대칭 누구의 보고 바뀌어? y의 보고 바뀌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대입될 거야. 그러면 답이 x 빼기 4의 제곱. 이건 그대로 써야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써. 왜냐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 빼기 3이지 이거. 그거의 전체 제곱이지 얘가. 근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똑같으니까. 그치? 굳이 이렇게 이쁘게 안 써. x 빼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는사 이렇게 적는 거지. 나머지는 또 쭉쭉 해보시고 이게 뭘까? 이 원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다음 그래. 자, 그러면 x축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뭐 대입? x 대신에 x 부 바꿔서 빼기 2 대입하는 거지. y축으로 이만큼이니까 y 대신에 뭐 대입? y 빼기 1 대입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제곱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x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y 플러스 1제곱은 5까지 냈고 그 다음 x축 대칭이니까 누구의 부 바꾼다? x축 대칭 그러면 y부 바꾼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렇게 되겠지. y부 바꿨잖아 지금. 근데 정리가 예쁘지가 않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아까와 같은 방식을 빼주면 이게 부가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야. 이렇게 답이야.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러면은 x랑 y랑 바꿔치기 한다. y제곱은 이렇게 x 빼기 3의 제곱은 9.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건 답이긴 한데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x 먼저 해주는 게 국룰이야. 이렇게까지 정리해줘. 아무리 귀찮아도. 답은 이렇게. y는 대칭도 있고. 자, 문제 5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틀릴 것도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그지? 그래서 문제 5번이라 이제 얘네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고 유형 문제 속해서 그런 것도 싹 다 모아서 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도록 할게.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야. 또 기본적인 문제 좀 가볼게.
대칭 이동 여기는 쭉쭉 할 수 있을 거고 쭉쭉 할 수 있을 거야 여기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랑 나머지 단원 끝까지 중단원도 있고 대단원 아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을 쭉쭉 풀면 돼. 싹 다. 아까 쌤이 그 당구장 문제 있잖아. 당구장 문제 그거 얘기할 때 쭉쭉 왜 이렇게 안 가니? 응, 여기 있다. 여기 이 문제랑 똑같은 걸 좀 보여줘 볼게. 그래서 걔네들은 앞에가 안 되면 뒤에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앞에가 안 됐다. 그러면 별표 치고 뒤 것도 아 얘도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봐 주면 돼. 어디 보자. 중단에는 없고 대단에 두 개나 있나 보네. 여기 15번. 이게 아까 그 문제 똑같다. 걔랑 또 있어. 18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은 개념 필기를 이미 했지?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랑 중단원이랑 대단원까지 쭉 모든 문제를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접근해보고 풀려보도록 해보자.